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이 스킨케어, 영양크림에 준하는 그런 계열이었다면요, 이제부터 나올 것들은 조금 또 결이 다릅니다. 제가 분류하기로는 앞에 데코르테 투명자차, SK2, 글래드 뽀뽀떼 유액이 아주 에어리하고 좀 가볍고 산뜻한 그런 제형 위주로 선택했다면, 중간에 보여드린 라프레리, 발몽, 스쿠 이런 것들은 영양크림에 준하는 스킨케어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제품은 마지막은 그거죠. 네, 브라이트닝 앤 글로우입니다. 좀 약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막 광채가 나는 얼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면 좋은 거죠. 사람의 어떤 그런 뷰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 피부의 광채에서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광채인데요. 제가 오늘 픽한 이 브라이트닝 앤 글로우 계열의 선크림은 광채 표현을 뛰어넘어서 단순한 톤업이나 백탁이 아니라 실제 피부의 칙칙함을 걷어내고 하이엔드 스킨케어 특유의 피부의 투명감을 올리는 그런 제품들로 픽해보았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브라이트닝 앤 글로우의 첫 타자는 스위스 퍼펙션의 어반 UV 쉴드 선크림이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서 아침에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브라이트닝 글로우의 첫 번째 타자는 시세이도입니다. 시세이도의 프레스티지 라인의 최고가 라인, 퓨처 솔루션 라인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죠. 시세이도 최고가 라인, 퓨처 솔루션 라인이 앞세우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리프팅 실드. 얘가 참 특이한 게요, 제가 그런 어떤 광택감 나는 표현을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얘를 바르면요 무려 세로 모공이 좀 커버가 됩니다. 컨셉 자체는 피부 자체의 투명하게 비치는 피부 본연의 생기를 되찾아준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데, 참 신기하게도요, 얘네가 말하는 효과 중에 어떤 푸시업 효과라고 하는데, 탄력감을 부여해서 처진 모공 있죠, 세로 모공을 뭔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커버를 해주는 게 가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스킨케어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쓰겠죠?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요, 자꾸 이렇게 언급하니까 미안한데, 글래드 뽀뽀떼 자외선 차단제, 저는 동급이라고 봐요. 가격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한데, 글래드 뽀뽀떼 자외선 차단이랑 퓨처 솔루션 자외선 차단제는 사촌 형제 같은 건데, 얘가 사용감이 훨씬 제 취향이에요. 좀 더 묽고, 왜 이렇게 좀 워터리하고 촥 감기고 싹 스며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사실은 이쪽이 더 취향이에요. 그래서 같은 값이라면 저는 글래드뽀가 아니라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일본 현지에서도 그 두 개가 자주 비교가 되는 어떤 자매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전 취향인 것 같아요. 글래드 뽀뽀떼도 당연히 스킨케어 효과가 있을 거고요, 커버력도 있을 거고요, 투명감을 끌어올리는 어떤 광채 효과도 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의 취향에는 이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이 더 잘 맞았다. 얘도 떨어지면은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여름 되면 한 번씩은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하이엔드 선크림 특유의 스킨케어 효과라는 건, 그거를 맛본 사람이 일반 선크림으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 선크림을 바르면 저녁에 피부 거칠거칠해져 있고 푸석푸석해져 있고 화장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피로해 있는데, 이런 걸 바르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피부가 더 좋아져 있으니까요. 피부를 제대로 보호해 주니까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좋았던 거는요, 그렇게 가볍게 발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다른 선크림보다 얘를 썼을 때 이 상안부 쪽 있죠? 예를 들어 눈가라던가 광대 쪽의 어떤 유독 피로하고 처진 그 느낌이
얘가 가장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완을 해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리프팅 쉴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처지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스킨케어 효과를 가진 선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참 아주 사용감이 중독적이에요. 얘도 대체제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클레드 포보떼 선크림은 그거대로 그 맛이 있고 얘는 얘대로의 또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저는 이 하이엔드 스킨케어의 그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화장품들을 좋아하는 거고요. 퓨처 솔루션은 시세이도 프레스티지 라인이고요. 백화점, 우리나라 백화점 가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선크림 특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 왜 그 브랜드가 안 나오지? 그 브랜드가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 브랜드만을 기다리신 분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 그룹의 이 브랜드는 자외선 차단기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바로 로레알의 랑콤, 그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인 압솔리 라인의 선크림입니다. 제가 여기서 랑콤, 아쿠아, 로지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재미없죠. 로레알은요, 자외선 차단제에 있어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 좀 써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로레알 계열 자외선 차단제는 그 로레알 계열임을 어떻게든 드러내는, 어떻게든 티를 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로레알의 느낌을 선호하느냐 비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로레알, 즉 랑콤, 여러 가지 로레알 계열의 자외선 차단제를 쓰느냐 마느냐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라는 건 너무나 많은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사용감이라던가 잔여감이라던가 흡수력이라던가 차단력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로레알 스타일, 랑콤 스타일이 막 저에게 찰떡같이 잘 맞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네. 랑콤의 최상위 라인인 압솔리 라인 프레셔스 셀 UV 크림입니다. 사실 얘는 여름에 쓰기보다는 저는 좀 가을 겨울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제가 겨울부터 쭉 써가지고 지금은 한 요만큼 남은 것 같아요. 겨울에 잘 썼습니다. 사실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낮 시간의 스킨케어의 관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히터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솔리 라인의 선크림은요, 그러니까 겨울 내에 그 아주 혹독한 히터 아래에서 제 피부를 지켜주었던 그런 1등 공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평소에 화장을 좀 짙게 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거의 자외선 차단제 정도, 비비크림 정도? 쿠션은 원래 안 쓰고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죠.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면 그 후에 뭔가 커버를 해야 되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반드시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만날 스케줄도 없고 어딜 나갈 계획도 없고 진짜 사무실에 박혀서 일만 하는 어떤 그런 날에는 그냥 이거면 됩니다. 이거에 파우더만 있어도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 그래도 그냥 괜찮은 정도? 팀장님 안녕하세요. 누가 인사해도 그래 안녕 하고 얼굴 들고 인사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로 사람 꼴을 만들어 줍니다. 깔끔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피부 잡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에 이거 쓰고 데코르테 파우더로 좀 눌러주는 정도로도 베이스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간편하고요. 지워질 때 역시 지저분하게 지워지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 근래 유행하는 파데프리 하기에 정말 좋은 선크림이죠.
그렇지만 이게 파데프리용 선크림으로 유명해질 리는 없죠. 가격이 웬만한 그냥 파운데이션을 사는 게 더 빠른, 더 싸게 먹히는 가격이니까 파데프리를 하자고 얘를 산다 뭐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 꽤나 좋아합니다. 뭐 하나 빠짐이 없는, 과락이 없는 육각형 딱 맞춰진 그런 선크림이에요. 당연히 스킨케어 효과도 좋고요. 뭐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요. 향도 좋고요. 텍스처, 뭐 마무리감, 파운데이션과의 궁합, 뭐 유지력, 그다음에 피부 칙칙한 어떤 그런 거를 개선시키는 스킨케어 효과, 충실합니다. 아주 충실해요. 게다가 그 랑콤 최상위 라인 특유의 그 고급스러운 장미향이 바를 때마다 솔직히 완벽하게 무시는 못해요. 하물며 향장학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게 2만 원, 3만 원짜리 선크림이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평가하는 그런 항목과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죠. 뭔가 피막감이 주는 그런 답답한 느낌, 뭔가 그 쎄한 뭐 알코올내가 나는 어떤 불편한 향, 지나치게 파우더리한 어떤 그런 꽃향이라던가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아니면 화학 제품 냄새라던가 뭐 화장품이라는 건 말이죠. 향장학에서 말하는 화장품은 많은 감각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부에만 좋으면 된다? 글쎄요. 그러면 뭐 피부 좋다는 원료만 바르고 말겠죠. 이런 고급 하이엔드 스킨케어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피부만 좋게 작용하면 된다? 과연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럭셔리 하이엔드 스킨케어를 좀 온전히 즐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가치관 차이이기도 하고요. 뭔가 뭐 이쪽을 바라보는, 판단하는 방식인데, 제가 사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가장 말문이 좀 막히는 경우가, 마침 랑콤, 같은 랑콤이니까 비교해 볼게요. 그 랑콤에서 파는 그 선크림 있잖아요. 뭐 요새는 꽤 가격 올랐죠. 예전엔 그래도 5만 원대였는데 어찌됐건 랑콤에 5만 원대 선크림이 있다고 칠게요. 뭐 30ml짜리 조그만 거. 얘가 뭐 그거에 한 3배보다 더 넘는 가격이죠.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이거는 그거의 3배만큼 좋아? 이거는 이 제품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효능이 있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정답도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느끼는 거죠. 효과가 3배 이상 좋아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만족도가 3배 이상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족도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취향에 따라, 피부 타입에 따라, 소비 패턴에 따라, 뭐 생활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요즘 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백화점 화장품 위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백화점 화장품만 사용하는 줄 아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도 아주 저가 화장품서부터 메스티지, 대기업에서 만든 메스티지 라인도 사용하고요. 백화점에서 일반 베이직 라인도 사용하고 또 최상위 라인도 사용하고 두루두루 맛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제가 촬영을 하거나 언급을 하진 않지만 좀 흥미로운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있으면 그것도 사서 써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잡식성이에요. 다 궁금한 거죠. 요 근래 뭐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브랜드라던가 뭐 일본에서 새로 나온 발효 화장품인데 막 백화점 라인에서 뭐 지금 제가 어떤 브랜드 얘기하는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 흥미를 발휘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꽤나 신생 브랜드였거든요. 뭐 그런 것도 나오면 사보죠. 사서 써보고 굉장히 오래된 SK2도 써보고 뭐 요새 좀 한다는 막 버블 뭐 이런 것도 써보고 근데 별 감흥이 없어서 제가 안 올리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화장품을 사고 소비하고 써보는 거를 모든 거를 컨텐츠화 한다면 진짜 매일 업로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까는 컨텐츠를 제가 하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 깐다고 하면 다들 신나요. 다들 재밌어요. 남의 일이니까 막 남의 집 불타는 거 구경하는 느낌이죠. 근데 그게 자기 집인 사람들은 어떡해요? 좀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화장품을 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뭐 왜냐면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 쓰레기예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 탈락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화장품은 저한테 너무 안 맞아서 제안과도 같은 제품이 누군가한테는 막 보약과도 같이 잘 맞을 수 있는 게 화장품인데요. 내가 그걸 마스터했어요? 난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같이 오랫동안 화장품을 좋아하고 정말로 많은 돈과 시간과 리소스를 화장품 뷰티에 투입한 사람도 저도 사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래서 함부로 자칭 전문가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뭐 위스키 한잔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각설하고요. 랑콤이요. 압솔리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남은 걸 털어 쓰고 올 가을이나 겨울에 마침 또 리뉴얼 예정이더라고요. 일본은 리뉴얼한 거를 벌써 발매했고 그것도 아주 지금 휩쓸고 있고요. 베스트 코스메틱으로.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압솔리 라인은 FW 시즌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만족하면서 썼고요. 랑콤 압솔리 라인 특유의, 그러니까 로레알에서 지금 현재 가장 고급 브랜드에서 고급 라인의 선크림을 꼭 한번 이 라인업에 넣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랑콤 로레알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바로 클라랑스입니다. 클라랑스?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클라랑스? 네, 맞습니다. 클라랑스에서 최상위 라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프레셔스 라인이라고 하는 최상위 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클라랑스 매장에 오랜만에 가서 그 프레셔스 라인의 샘플을 받아왔는데 그때 써본 게 이제 화장수, 로션, 그다음에 세럼, 브라이트닝 세럼, 그다음에 크림, 그다음에 이 선크림이었어요. 샘플을 다 써보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네, 클라란스 선 잘하죠. 유명하죠. 클라란스 선 케어 잘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클라랑스에서 하이엔드 라인으로 나온 프레셔스 라인의 선크림 구미가 당기죠. 구미가 당깁니다. 얘 플레임은 클라랑스 프레셔스 프로텍터 UV 리바이탈 리상스. 이름이 참 어렵죠. 네, 프랑스 거들이 그래요. 유럽 애들이 참 자외선 차단제를 잘 만드는데요. 이 프레셔스 라인 자체가 그 아주 희귀한 성분 월하민이라는 무슨 하여간 굉장히 희귀하고 독특한 그런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고요. 브랜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피부의 수명을 연장하는 열쇠와도 같은 제품이라고요. 중요한 거는 효능과 사용감이겠죠. 맞습니다. 제가 이 제품 샘플을 사용해보고 저는 사실 웬만한 샘플링에는 감흥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샘플을 안 받아올 때도 많아요. 일부러. 왜냐면 샘플 글쎄요. 궁금하면 그냥 본품을 사요 저는. 네. 굳이 샘플 그리고 뭔가 본품을 샀을 때 이렇게 샘플을 덤으로 준다, 뭔가 덤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짐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안 쓰게 되잖아요. 본품을 쓰면 썼지.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샘플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덤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프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가끔씩 샘플 짜게 줘서 뭐 환불하고 왔다 이런 거 뭐 저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뭐 그분은 그럴 수 있지만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여튼 샘플을 프레셔스 라인이라서 일부러 받아왔어요. 왜냐면 제가 안 써봤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크림을 바로 구입했고 화장수랑 세럼을 구입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놓은 게 너무 많아서 요 이 프레셔스 라인, 클라란스 프레셔스 라인 세럼과 화장수는 올해 한 늦가을쯤 사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때쯤 되면은 뭔가 이제 선입선출이니까요. 지금 줄 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씩 다른 이제 팔로워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셰이님 그 화장품 다 쓰긴 쓰세요? 당연히 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매일 밥 대신 퍼먹어요. 이거는 샘플을 쓰면서부터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얘는 내 거다. 내 거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샘플링의 장점이죠. 네. 얼마나 좋았냐면은 바르는 순간 그냥 알았어요. 너는 내 것이다. 어쩜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럭셔리 라인의
선크림을 갖춰야 하는 청석과도 같은 그런 텍스처와 피니쉬예요. 그런 발림성과 그런 퍼포먼스예요. 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잘해요? 아주 잘해요. 클라런스 잘합니다. 바르는 순간 느껴져요. 아, 얘는 자외선 차단제구나 가 아니라 그냥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의 그냥 에멀전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싹 스며들어서 커버가 샥 되면서 피부에 아주 얇은 베일이 한 겹 덮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절묘한 거죠. 어설픈 광채나 광택 이런 막 펄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절묘한 텍스처. 그게 정말 중독적이에요. 얘는 게다가 이상하게 얘를 바르면 어떤 톤업이나 백탁이 아닌데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신기한 거죠. 신기합니다. 원래 피부가 좋았던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털어 써보고 바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개봉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차단 효과라던가 뭔가 어떤 스킨케어 효과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긴 해요. 하지만 샘플을 충분히 써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얘 잘한다. 보통 실력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럭셔리 선크림이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바르고 나서 피부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 정말 독보적이에요. 피부가 자외선 차단제 바른 게 맞나? 라는 그러니까 바른 게 맞긴 맞아요. 정돈된 느낌이라던가 방어된 느낌은 나요. 근데 피부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뭔가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아가 아니라 옷을 입었어요. 근데 맞춤복을 예를 들어 옷뜨꾸띠를 완전 테일러링된 맞춤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편한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잘해요. 저는 이거 느낌이 오는데 이거 아마 다 쓰고 나면 또 구입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제품력이 아주 잘 치는 브랜드입니다. 아주 기대가 큰 제품이에요. 클라런스의 프레셔스 라인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제품입니다. 사실 마지막 제품을 뭐를 선택을 할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빼놓고 안 가지고 온 스위스 퍼펙션을 제외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 올려놓을 애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슬리였고요. 하나는 얘였습니다. 이 둘을 경합을 붙였을 때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하이엔드 럭셔리 선크림 특집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겔랑 오키드 라인입니다. 네, 끝판왕이죠. 이름부터 깁니다. 겔랑 오키드 임페리얼 브라이트닝 익셉셔널 케어 UV 프로텍터. 아주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엘리자베스 뭐 어쩌고 무슨 엄청난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제품이고요. 귀족과도 같은 그런 제품이죠. 그야말로. 겔랑 오키드까지 왔으면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롱제비티까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세포 장수 세럼. 거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겔랑 오키드 라인은 겔랑 하우스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원료, 정수를 보여주는 라인이 바로 겔랑 오키드 라인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마 원브랜드 특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겔랑 제가 한때 굉장히 심취했던 브랜드인데 지금은 좀 예전처럼 발길을 자주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적어도 제가 겪어본 겔랑이라는 그 브랜드, 그 하우스의 그 매력은,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가 아니에요. 겔랑은 향수로도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고요. 스킨케어도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크업 말해 뭐합니까? 겔랑 구슬 파우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명품이죠. 명품 그 자체. 명품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 겔랑이 들어간다에 반박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급 화장품의 대명사, 프랑스 화장품의 대표주자이면서 그 중에 최상위 럭셔리 라인인
오키드 라인입니다. 오키드 라인 패키지가 원래 이제 짙은 네이비색인데요. 보시다시피 얘는 화이트닝 라인입니다. 화이트닝 기능성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요. 화이트닝 기능성 작용을 합니다. 은은한 로지 핑크빛 자외선 차단 세럼을 손등에 짜서 이렇게 펴바르면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맛이구나. 네, 그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이라는 건 효능, 효과에만 국한된 그런 품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그 느낌을 자아내주는 어떤 화장품이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르기만 했는데 내가 막 이것이 성공한 삶이구나 막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화장품이 있다니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게 이제 하이엔드 제품의 어떤 매력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댓글이나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피드백을 보면은 보통 이제 취향이 비슷한 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럭셔리하고 아주 완성도 높은 텍스처, 사용감, 기능, 성분, 패키지, 향, 발림, 피니쉬, 그냥 모든 것이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네. 이 겔랑 오키드 UV 프로텍터의 진가는 한여름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바르고 언제 한번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018년인가? 정말 엄청나게 더웠던 여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때가 사람들을 만나면 주고받는 인사가 건강 괜찮니? 더운데 어때? 막 너무 덥지. 그러니까 그때 서울 온도가 연속해서 막 37도, 38도, 열대야는 기본이었고요. 38.5도 막 이랬었습니다. 그 정말 역사적인 폭염이었어요. 그때 제가 마침 이거를 썼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합니다. 선명히 기억해요. 그 36도쯤 되는 날에 아마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동차가 몇 년을 타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교통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동차 검사가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평생 안 가시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쾌적하지 않은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남구 끝자락에 저기 어디 헐릉저 어디까지 가서 막 세곡동 저기 서울의 끝, 진짜 강남의 끝이죠. 까지 이제 꾸역꾸역 갔어요. 꾸역꾸역 가가지고 마침 그 앞에서 이제 빨리빨리 검사 받고 가야 되는데 뭐가 걸린 거예요. 무슨 항목이 뭔가 미달이래요. 뭔가 매연 수치가 안 좋다 그랬나? 하여간 그렇대요. 잠깐 있으래요.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차에 타고 있었는데 내리래요. 내렸어요. 이거 해결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3시간 있다가 오래요. 네? 3시간이요? 거기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끝이자 서울의 끝이라서 게다가 그 성남공항, 서울공항 바로 앞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고차 단지, 카센터, 한성모터스 그런 것들 있고 밭, 산, 차들 다니는 대로 밖에 없어요. 차를 두고 가고 2시간 있다 오래요. 뭐 어떡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막 지도를 봤더니 가장 가까운 커피 파는 데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세곡동에서 쭉 자곡동 쪽으로 걸어와서 다리, 순례교 하나 건너서 뭔가 가든파이브 있는 어떤 스타벅스가 가장 가까운 도보로 갈 수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예상 도보 이동 시간 35분. 날씨 막 36도, 7도. 오후 2시 이랬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차에 모든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산, 가림막, 부채, 손풍기, 손수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을 떼어서 가고 나서 정말 가는 길이 이곳이 서울이 맞나? 그 옆으로 싱싱 차가 지나다니고 막 탄천 밑으로는 막 풀숲이 우거져 있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고 거의 패닉 상태가 올 뻔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커피숍에 도착해서 일단 화장실부터 갔어요. 막 손도 씻고 싶고 막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렸거든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손수건도 없고 티슈도 없었으니까 닦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흐르기만 했어요. 머리 다 젖고 옷 다 젖고 막 엉망이었죠.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손을 씻으려고 이제 거울을 봤죠. 응? 의외로 사람 꼴인 거예요.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뭐지? 너무 이상한데? 내가 오늘 뭐 발랐지? 심지어 그냥 자동차 검사소 휙 갔다 올 거니까 미스트 뿌리고 그냥 이것만 발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피부가 더 좋아 보이지? 저는 그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건 신비하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에 몰렸는데 피부를 정말 한계까지 지켜준 거죠. 오히려 개선시켜준 느낌이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때 알았죠. 와,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민망스럽지만요. 그냥
와닿을 수 있게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야, 돈값이 이런 거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후로 연속해서 제 착각인가 혹은 맞나 진짜였나 가름하기 위해서 그 폭염 시즌에 연속해서 써봤어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 아주 극한 상황에서 아주 최악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뭐 자외선, 땀, 피지 뭐 여러 가지 막 자극 이런 모든 그것을 완벽하게 프로텍트 해주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확 지치고 칙칙하고 꺼져 보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롱제비티까지 나온다고요. 이쯤 되면 안티에이징을 뛰어넘는 겁니다. 비욘드 안티에이징이에요. 롱제비티. 저는 감히 얘기해 봅니다. 왜냐면 이 겔랑 오키드 라인이 그 세포 그 재생 기술을 굉장히 강조한 라인이기도 하고요. 피부 세포의 롱제비티에 관여하는 그 정도급의 제품이라는 거죠. 이걸 과연 선크림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네. 인정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뭐 어마어마한 폭염이 예고되어 있는 올 여름에 잘 쓰고 다시 또 내년 여름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이 효과를 봤으니까요. 겔랑 오키드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크림 특집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 보는 제품도 있으셨을 거고요.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제품도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갖고 온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 썰리아 같은 경우 제가 꽤나 괜찮구나 하는데 사실 걔는 좀 가을 겨울용이라서 지금 이 컨텐츠만을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 지금 시즌에는 그냥 겔랑 오키드 라인의 UV 프로텍터가 더 걸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쪽을 선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몇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위스 퍼펙션 어반 쉴드 글로우는 제가 빼놓고 안 가져왔습니다. 네,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몹시 치십시오. 네. 스위스 퍼펙션은 나중에 뭐 스위스 특집 같은 걸로 한번 제가 꾸며볼게요. 네. 스위스 퍼펙션도 참 좋은 제품 많아요. 참 많죠. 예전엔 굉장히 고가였는데 요즘 뭐 비싼 화장품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심지어 저렴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스위스 퍼펙션인데요. 뭐 각설하고요. 자외선 차단 그 중요함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럭셔리 하이엔드 선크림 라인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저는 자외선 차단이 주가 아닌 거예요. 메인 목표, 메인 골이 자외선 차단인 게 아닌 거죠. 자외선 차단은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핵심인 스킨케어 효과, 놀라울 만큼의 고기능 스킨케어 효과를 바라면서 사용을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피부 가꾸세요.